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실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김상철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갑자기 아프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증상에 따라서 찾는 응급실이 다르다고요? 네, 환자의 증상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에 따라서 응급실 선택이 틀려지게 됩니다.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주요한 증상일 경우에는 큰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는데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기저 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증상일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문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중증 응급 질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문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중증 응급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에 의해서 두통, 어지럼증, 마비,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고 네. 교통사고나 추락에 의한 외상에 의해서 활력증후, 즉 혈압이 낮고 호흡수가 이상하거나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중증 응급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증 응급질환에 의한 증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119에 신속하게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중증급 질환에 의한 경우에도 애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9에서 전문 상담 요원에 의해서 혹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서 환자의 의식 또는 활력 징후를 측정해서 구급대원의 판단에 의해서 중증 응급질환 가능성이 있으면은 전문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급대원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구급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구급대원은 우리 충북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황센터에 근무하는 네. 수보요원, 상담요원이 있고요. 또 현장 출동하는 현장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수보요원들은 구급인지 구조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구급 상황인 경우에는 신속히 119를 출동하고 전문 상담 요원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또 119가 출동하게 되면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이라든지 활력 징후를 판단해서 이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도 시행을 하고 또한 이런 환자가 중증 환자인지 아니면 경증 환자인지 중증도를 분류해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나 대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는 어떤가요? 예, 응급의료 전달 체계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응급의료 기관은 우리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응급실 운영기관, 응급의료 시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선택을 하고 네.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 기준에 차등을 둬서 응급의료기관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응급의료 체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또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좀 될까요? 예, 국가에서는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를 특화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은 이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들의 중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의 서비스 기회를 뺏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의 기회를 줄어들게 되고요. 네네. 또한 중증 응급 환자가 집중 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소형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다른 이제 권역응급센터라든지 지역응급센터 등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경증 환자가 진료센터에 가고 하는 것들은 응급 체계를 저희가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 전달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응급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응급의료 기관을 분류를 했지만 일반인들은 잘 네. 모르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응급실을 방문을 했는데 본인이 응급 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이제 응급의료 관한 법률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돼 있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응급의료 기관 이용 방법을 전파하고 올바른 응급의료 기관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응급의료 전달 체계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되고 좀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도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응급실 이용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또 현재도 이송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2년 이상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응급의료 체계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열이 나는 경우에도 격리실이 없어서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도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또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송을 했는데 의료기관, 응급의료 기관 내에 격리실이라든지 의료 자원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 환자 입장에서는 응급실 현황, 응급실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서로 이제 격리실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제 중요한 치술이라든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급의료에 대한 자원 정보를 의료기관끼리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소방과 협력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에 맞게끔 중증도에 맞게끔 이 구급대원들이 지역 내 응급으로 자원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끔 네. 그러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충북도 내에서는 작년에 응급의료 자원 정보 또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또 다니던 병원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이제 예비 사업을 네. 작년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제 이 도시 내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주관에서 또는 이제 여러 이제 참여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는 작년에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공공 배달 앱, 응급의료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제안을 해서 예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수행을 했고 네. 올해 본 사업에서 최우수 1등으로 해서 이제 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응급의료 부분에서는 작년에 시행했던 예비 사업을 확산하고 작년에 청주 지역에서만 국한했었던 사업을 충북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또 기본적인 응급의료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시민이
응급처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리빙랩 그리고 우리 응급 상황에서 뭐 적절한 이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응급으로 종사자인 전문가들이 직접 이제 개입해서 조정을 하는 응급으로 조정센터의 운영, 또 영상 기반으로 이송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지대를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응급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즉 충북은 3개 시 또 8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이 4개 지역이나 있고 네. 대부분이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의료 취약한 환경을 우리 ICT라고 하는 기술과 의료기관, 소방과의 협력으로 충북의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현장과 119 상황실, 병원을 다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상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